월급 300만 원인 A는 매달 50만 원을 저축합니다. 월급 500만 원인 B는 한 푼도 저축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할부로 최신 아이폰을 삽니다. 부자는 3년 된 중고차를 타며 인덱스 펀드에 투자합니다. 적게 버는 사람이 더 비싼 커피를 마시고 많이 버는 사람이 집에서 커피를 내려 마십니다. 자,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저축을 못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돈이 더 많아져도 저축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출만 함께 늘어나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적게 버는 사람이 더 많이 쓸까요? 왜 가난한 사람은 장기적으로 더 손해인 선택을 반복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진짜 불을 쌓기 시작할 방법이 있을까요? 챕터 1. 희소성이 뇌를 망가뜨리는 과정. 희소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해하기 위해 프린스턴 대학교의 한 실험을 살펴봅시다. 연구자들은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충분한 시간을, 다른 그룹에게는 촉박한 시간을 주고 똑같은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시간이 부족했던 그룹의 IQ가 평균 13점이나 떨어졌습니다. 13점이면 밤을 새운 것과 같은 수준의 인지 능력 저하입니다. 그 다음 연구자들은 더 극단적인 실험을 했죠.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갑자기 자동차 수리비 150만 원이 나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순간 가난한 사람들의 인지 능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질문을 듣는 것만으로도 뇌가 마비된 겁니다. 자, 여기서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뇌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희소성은 마치 산소가 부족한 상태와 같습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뇌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장기적 사고가 불가능해지고 오직 눈앞의 생존에만 집중하게 되죠. 돈이 부족하면 당신의 뇌는 터널 시야에 갇힙니다. 터널 안에서는 오직 바로 앞만 보입니다. 출구가 어디 있는지, 더 나은 길이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장기적으로 더 비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당장 30만 원이 없어서 대출을 받습니다. 이자는 연 20%, 좋은 신발을 살 여유가 없어서 싸구려를 삽니다. 6개월 만에 또 사야 하죠. 월세 보증금이 없어서 더 비싼 월세를 냅니다. 10년이면 수천만 원 차이입니다. 이건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희소성이 당신의 뇌를 납치한 겁니다. 산소 부족 상태에서 마라톤을 뛰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제대로 생각할 여유조차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터널 시야에서 벗어날까? 챕터 2. 가난 세금의 실체. 경제학에는 가난 세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정부가 걷는 세금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이 내야 하는 보이지 않는 비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첫째, 수수료 지옥입니다. 은행 잔고가 최저금액 밑으로 떨어지면 수수료, 신용카드 대금을 이번 달에 다 못 갚으면 이자, 공과금을 자동이체 못하고 편의점에서 내면 수수료, 한 달에 작은 금액이지만 1년이면 수십만 원, 10년이면 수백만 원입니다. 둘째, 이자의 늪입니다. 부자는 자산에서 이자를 받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빚의 이자를 냅니다. 같은 100만 원이지만 한쪽은 불어나고 한쪽은 줄어듭니다. 복리의 마법이 정반대로 작동하는 겁니다. 셋째, 시간 비용입니다. 세탁기가 없어서 빨래방에 가는 시간, 차가 없어서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 좋은 식재료를 살 여유가 없어서 건강을 잃고 병원에 가는 시간, 이 모든 시간은 돈으로 환산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비용입니다. 넷째, 기회비용의 상실입니다. 당장 먹고 살기 바빠서 자기 개발을 못합니다. 좋은 투자 기회가 와도 종잣돈이 없어서 놓칩니다. 네트워킹 행사에 갈 여유가 없어서 기회를 만들지 못합니다. 자, 여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같은 삶을 살아도 부자보다 30%부터 40%까지 더 비싼 돈을 냅니다. 마치 모든 물건에 가난세가 붙어 있는 것처럼요. 이것은 마치 산소가 부족한 사람에게 산소 호흡기 렌탈비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돈을 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더 비싼 걸 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싸게 살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량 구매로 할인받을 돈이 없고 품질 좋은 걸 한 번에 살 돈이 없고 세일 기간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가난은 비쌉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당신이 가난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아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보이지 않는 세금을 내지 않을까? 챕터 3. 풍요 마인드셋으로 전환하는 3단계. 첫째, 터널에서 나오기입니다. 희소성 사고에 갇혀 있으면 당신은 오직 당장의 문제만 봅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의도적으로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겁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딱 30분만 투자하세요. 이번 주 지출을 리뷰하는 게 아닙니다. 6개월 후, 1년 후, 5년 후에 나를 상상하는 겁니다. 5년 후 나는 어떤 재정 상태에 있고 싶은가? 그러려면 이번 달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 30분이 터널 밖 세상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산소 호흡기처럼 당신의 뇌에 여유를 불어넣습니다. 둘째, 작은 버퍼 만들기입니다. 희소성의 가장 큰 문제는 예측 불가능한 지출이 모든 계획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완벽한 예산이 아니라 작은 안전망입니다. 목표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딱 50만 원, 50만 원만 있어도 갑작스러운 차 수리비나 병원비에 터널 시야로 빠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만드냐고요? 매달 5만 원씩 10개월이면 됩니다.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입니다. 하지만 이 50만 원이 당신을 고금리 대출과 수수료 지옥에서 구해줍니다. 이건 마치 산소통과 같습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딱 숨 쉴 만큼만 있으면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셋째, 희소성 트리거 끊기입니다. 당신의 희소성 사고를 자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SNS에서 남의 명품 자랑을 보는 것, 세일이라는 말에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것, 지금 아니면 안 돼 라는 마케팅에 넘어가는 것, 이런 트리거를 의도적으로 차단하세요. SNS 앱을 삭제하거나 마케팅 이메일을 구독 취소하거나 쇼핑 앱의 알림을 끄는 겁니다. 이건 인색한 게 아닙니다. 내 뇌를 산소 부족 상태로 만드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풍요 마인드셋은 돈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희소성의 압박에서 벗어날 작은 공간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 가진 것으로 숨 쉴 공간을 만들까? 챕터 4. 작은 여유가 큰 부를 만드는 이유. 스탠퍼드 대학의 한 연구는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재정적 여유는 더 나은 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더 나은 결정은 더 많은 여유를 만든다. 이게 바로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더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여유가 있어서 똑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여유가 있으면 대량 구매로 30%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유가 없으면 매번 필요할 때마다 정가로 삽니다. 여유가 있으면 좋은 중고차를 현금으로 사고 이자를 안 냅니다. 여유가 없으면 할부로 신차를 사고 5년간 이자를 냅니다. 여유가 있으면 연봉 협상에서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유가 없으면 급하게 아무 조건이나 받아들입니다. 여유가 있으면 건강검진을 받고 큰 병을 예방합니다. 여유가 없으면 아플 때만 병원 가고 큰 병으로 발전합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여유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여유를 확보했느냐에서 옵니다. 연봉 3천만 원인데 50만 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연봉 6천만 원인데 여유가 없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뇌가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복리의 마법과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작은 여유가 나은 선택을 만들고 나은 선택이 더 큰 여유를 만들고 더 큰 여유가 더 나은 기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게 10년, 20년 쌓이면 어마어마한 격차가 됩니다. 희소성은 역복리입니다. 작은 부족이 나쁜 선택을 만들고 나쁜 선택이 더 큰 부족을 만들고 더 큰 부족이 더 나쁜 상황을 만듭니다. 꼭 기억하세요. 부자가 되는 건 한 번에 큰 돈이 아닙니다. 작은 여유를 지키고 그 여유가 만든 나은 선택들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부자가 될까가 아니라 어떤 작은 여유가 나의 선택을 바꿀 수 있을까? 챕터 5. 자동화 시스템의 마법. 희소성 마인드셋에서 벗어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화입니다. 왜냐하면 희소성 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매번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뇌가 산소 부족 상태일 때 내리는 결정은 대부분 잘못된 결정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시스템이 대신하게 만드는 거죠. 첫째, 급여일에 자동으로 저축 계좌로 이체되게 하세요. 월급 300만 원이면 30만 원 10%만 받자마자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없는 돈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인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둘째, 공과금과 구독료를 모두 자동이체로 설정하세요. 연체료와 수수료를 내는 건 깜빡해서가 아닙니다. 희소성 사고 때문에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는 겁니다. 자동화하면 이 문제가 사라집니다.
셋째, 비상금 통장을 만들고 매달 자동으로 5만 원씩 이체하세요. 10개월이면 50만 원입니다. 이 50만 원이 당신을 고금리 대출에서 구해줍니다. 이것은 마치 산소 호흡기를 자동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숨 쉬는 걸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숨을 쉬듯이 재정도 자동으로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동화는 당신의 의지력을 아낍니다. 매번 저축할까 말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의지력을 더 중요한 일, 예를 들어 수입을 늘리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최고의 재정 전략은 가장 적게 생각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관리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관리 자체를 자동화할까? 희소성은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건 그 신호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것 하나입니다. 당신은 희소성의 터널 안에 갇혀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며 살 건가요? 아니면 작은 여유를 만들어 터널 밖으로 나와 진짜 부를 쌓기 시작할 건가요? 정리하자면 돈을 못 모으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희소성 사고가 당신의 뇌에서 산소를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한 권의 책을 건넵니다. 모두가 희소성의 터널에서 벗어나 진짜 풍요를 만들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스카시티, 왜 부족할수록 마음은 더 끌리는가입니다. 하버드와 프린스턴의 행동경제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한 희소성의 메커니즘과 그 해법을 담은 책이죠.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돈이 부족해서 가난한 게 아니라 희소성이 만든 터널 시야 때문에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요. 그리고 실천이 필요하다면 IF의 추월 차선도 함께 보세요. 시스템을 만들어 희소성의 악순환을 끊는 구체적 방법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은 이미 평범한 사람보다 한 걸음 앞선 선택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이 책들을 통해 당신만의 여유와 풍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여정 언제나 응원합니다. 한번 깊게 당신의 돈 흐름을 들여다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것이 보일 겁니다. 첫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